자, 책을 다시 요거 이제 요거로 잠깐 보고 이제 기본서 좀 더 잠깐 볼 겁니다. 우선 책을 64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64페이지. 기본서 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요거 64페이지. 그러니까 제 입에서 기본서란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페이지는 2월 달까지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맨 상단에 보시면요. 계산 구조를 잠깐 다시 보세요. 내가 판 가격, 양도가액에서 경비 3개를 뺍니다. 그 경비 3개 중에 하나가 취득가액이고 또 하나가 자본적 지출액이고 또 하나가 양도비. 이렇게 해서 양도를 해서 차이를 계산했더니 이익이 나왔다. 이것을 양도 차이. 근데 이게 내가 순수하게 돈 번 게 아니죠. 여기서 물가 상승분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요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게 우리가 실제로 돈 벌었던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생활비 보태스라고 지난주 언급한 것처럼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드디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에다가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요. 이게 몇 퍼센트라는 거. 그러면은 얼마 세금 내는 금액이 나오면, 그러면 요까지만 잠깐 적어 봅시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에다가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세금 내는 금액이 세상 밖으로 출산되죠. 여기서 이제 출산세로 표현을 하면은 법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출산자를 바꿔서 산출세. 그러면 현재 법을 이렇게 놨어요. 과세 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 등을 말합니다. 그게 만약에 1억 원이면 1억. 그다음에 요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곱하는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 등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1억 원에 4%를 곱했다. 그러면은 400만 원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세율이 우리 지금 양도세는 전부 다 비율로 나오거든요. 몇 퍼센트로. 그런데 이 비율을 두 개로 나눠요.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고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말로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세율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요. 우선 압축된 걸로 보고 기본부터 기본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70페이지를 잠깐 가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제7절 양도소득 산출세 계산,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인데, 우선 칸을 잠깐 나눠봅시다. 우리 부동산하고 1번이 아까 1번이 토지 건물이고요. 2번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이것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자, 분양권이 있는데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요 1번하고 2번이 같이 움직여요. 한마디로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부동산자가 들어간 것을 세율을 같이 적용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물건을 좀 나누셔야 돼요. 이 물건 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요 조합원 입주권은 철거되기 전에 이미 주택으로서 가지고 있던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세율을 적용할 때는 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시험 지문에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물어보는지 그 외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 지문에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냐 그게 아니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에 있는 것은 모두 이 외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상가 외로 적용하고 공장도 왜, 분양권도 왜, 분명히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거라서 우선 요 외를 먼저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 박스를 잠깐 보시면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죠. 그럼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 왜? 그다음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요 밑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 위에 박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박스 보시면요 첫 번째 칸 미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 미등기는요 세율이 100분의 70이에요. 100분의 70. 그럼 요거죠. 퍼센트로 바꾸면 70%. 여러분들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100분의 70이라고. 또 뭐 이렇게 적으시든지. 그러면 이 100분의 70, 70%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이어도 등기되지 않고 팔면은 세율은 70%로 세금을 내죠. 엄청난 세금입니다. 7천만 원 세금 내니까. 그리고 과표가 2억이라 하더라도 세율은 2억 원의 70%라고요. 그리고 과표가 10억이라 하더라도 10억 원의 70%.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과세 표준이 커지더라도 세율은 커지지가 않죠. 같죠. 몇 퍼센트로? 70. 이런 세율을 지금부터 우리는 비례세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례세율은 비례세율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는 등기됐다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요. 1년 미만이면 일반을 먼저 적으세요. 일반에다가 100분의 50이라고 적으세요. 100분의 50. 그럼 미등기는 무조건 70%고 나머지는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50이니까 50%. 그러면 상가 등을 1년 미만 보유하면 무조건 50%라는 것은 가격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세율은 무조건 몇 퍼센트? 50. 그러면은 얘도 비례세율은 맞죠. 과표 크기에 상관없으니까 비례세율인데 문제는 이게 유형별로 달라지잖아요. 미등기는 70% 비례세율이고 1년 미만은 50% 비례세율. 이런 것을 물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한다고요? 차등 비례세율.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비례세율은 모두 등급을 나눠놔요. 차등으로 적용한다는 거. 차등 비례세율.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보죠. 그 밑에 칸 1년 미만, 2년 미만 칸 보이시죠? 거기에 일반을 먼저 채울게요. 여기서는 100분의 40이라 적으세요. 100분의 40, 40%. 좀 어디다 적는지 아시죠? 우선 일반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일반 칸에. 그다음 그 밑에 2년 이상 칸 보이세요? 거기 일반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6%에서 42%라고 우선 적어보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6%에서 42%.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실래요? 미등기는 70이고요. 1년 미만이면 50%로 세금을 계산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죠. 모두 비례세율인데 등급이 다르죠. 모두 무슨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인데 얘들은 어때요? 6%에서 42%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면 이걸 잠깐 설명드립시다. 자, 어떤 세율 구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만약에 1억 원 이하도 10%고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되더라도 10%라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비례세율 구조. 과표 크게 상관없으니까 같은 세율인데 만약에 1억 원 초과되면 세율이 20%로 늘어나고요. 뭐 5억 원 초과되면 만약에 세율이 뭐 30%로 올라간다. 이런 세율이 있다면은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따라서 올라가죠. 우리 이런 세율을 법에서 앞으로 누진세율을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한다고요? 누진세율. 그러면은 간단해요. 어떤 물건 옆에 숫자 하나 적혀 있으면 앞으로 비례세율을 읽으시면 되고 어떤 물건 옆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넣고 가운데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 누진세율. 그럼 여기서는 최저가 몇 퍼센트고 10, 최고가 30. 몇 단계를 거치고 올라갔어요? 3단계. 이것을 3단계 누진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 누진세율로 가정했을 때 세금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과세 표준이 9,9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9,900만 원이니까 1억 원 이하죠. 그러면 전부 다 10%를 적용하면 됩니다. 계산 안 합니다. 그러면 을은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 100만 원인데 이때 세금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1억 100만 원 전체 금액의 높은 구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1억 초과되니까. 그럼 20%로.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갑하고 을은 과세 표준은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세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것을 단순 누진세라 표현할 게 듣고 잊어버리세요. 단순 누진세라는 건 뭐냐면은 1억 초과됐을 때 밑에는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밑에 계단은 밟지 않고 모두 위에 계단만 밟아갖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게 단순 누진세율인데 1번처럼 단순 누진세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갑자기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1억 100만 원인 경우라더라도 1억 원까지는 무조건 밑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1억 원 이하는 무조건 밑에 계단부터 하나씩 밟고 올라가시라고. 무조건 계단 밟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10%로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1억 초과되는 금액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죠. 요 100만 원에 대해서만 위에 계단을 밟으시라고요. 초과되는 부분부터. 그럼 여기서 20%.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합치면은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날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초과 누진세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초과 누진세. 그러면 초과라는 것은 계단을 모두 밟고 가라고요. 그 만약에 이게 7개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계단을 몇 개 밟고 올라가라. 7개. 이것을 초과 누진세.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도 현재 요 초과 누진세로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게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럼 2년 이상 보유하면 이건 투기가 아닌 걸로 보니까 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엄청나게 낮게 때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약간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엄청난 세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표를 잠깐 봅시다. 자, 중간쯤으로 내려와 보시죠. 중간쯤에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 박스 있습니까? 자, 요거를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조만 제가 잠깐 볼게요. 지금 요 누진세로 세금을 계산한다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면 과세 표준의 6%로 세금 계산하면 되죠. 자, 요건 기억할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앞으로 가정을 했을 때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인데 누진세로 세금을 계산합니다라고 앞으로 강의를 하면 우린 1,000만 원에 몇 퍼센트? 6%. 그럼 60만 원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 그 밑에 칸을 보시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죠. 그러면 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1,300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는 그대로 밑에 계단을 밟으시라고요. 그러면 1,200만 원에 6%라면 정확히 72만 원이 나와요.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계단까지 밟은 것은 자료를 다 준다는 거. 그럼 우리가 1,3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하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자료 주니까. 얼마로 줬어요? 72만 원. 그럼 72만 원 갖다 놓으시고 1,2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얼마밖에 안 돼요? 100만 원. 1,300으로 가정하면 그러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5. 그리고 최고 얼마까지 초과되면 5억 원 초과되면 최대 초과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 42%. 그러면 총 칸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7개죠. 그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읽으면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 이 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저와 최고만 기억하시고 7단계라는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에 절대 물어볼 일 없으니까. 최저는요 6%, 최고는 42% 몇 단계? 7단계인데 최저는 얼마 이하? 1,200만 원 이하. 최고는요 5억 원 초과.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에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만 집중하시면 남은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자, 다시 요거부터 암기합시다. 내가 판 물건이 이게 아니에요. 주택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면 무조건 이걸로 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미등기는요 100분의 70. 나머지 등기됐다 가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하면요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40. 2년 이상이면요 6%에서 42%인데 이게 웃긴 게 얘들도 그냥 70%로 만들어 놓지. 법전에서는요. 얘들은 100분의 70, 100분의 50, 100분의 40. 얘는 또 이렇게 나서 6%에서 40. 그럼 얘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0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같이 맞추든지.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부터 예외를 강의할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상가등이 즉
주택하고 입주권이 아닌 모든 부동산 등이 요 최소한 요렇게 누진세율로 세금을 무조건 계산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은요. 최소한 단기 투기가 아니어야 돼요. 단기 투기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이죠. 무조건 물건이 2년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만 무조건 요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그게 단기 투기라면요. 단기 투기에 관련된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비사업용 토지가요. 비사업용 토지, 즉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파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던 토지.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주택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왜로 가야 돼요. 빨리빨리요. 왜? 왜죠? 왜예요? 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일반적인 누진세율보다 단계별로 10%가 높아요.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최저는 몇 퍼센트가 돼요? 16%가 되고 최고는 52%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좀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강의부터 들으시죠. 필기 제가 해 드릴게요. 칸 채워 드릴 테니까.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최저는 16%고 최고는 52%죠. 그러면 최저는 아까 과표가 얼마 이하예요? 1,200만 원 이하라고요. 얼마 이하? 1,200만 원 이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요 비사업용 토지 과세 표준을요. 1,000만 원으로 가정할게요. 과표를 무조건 얼마 돈 번 걸로 가정한다. 1,0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에 16%로 생계산하면 되죠.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현재 법조문이요.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2%로 세금을 계산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가기 위한 대전제조건은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돼.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가 미등기일 수 있죠.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는데 미등기일 수 있잖아요. 그때도 만약에 과표가 1,000만 원이라고 16%로만 세금을 계산하면 오히려 누가 등기하고 팝니까? 전부 다 의도적으로 미등기로 팔지. 그러면은 요 비사업용 토지가 만약에 미등기면 요걸로도 세금을 계산하시라고.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몇 퍼센트? 70%로도 세금을 계산해요.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 나와요? 700. 그 다음에 요걸로도 적용하시라고. 16%로. 그럼 얘는 얼마밖에 안 나와요? 160. 그러면 두 개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 두 개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큰 세액으로 제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의 물건이 중복이 되면 무조건 양쪽 다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무슨 세액으로 세금을 때린다? 큰 산출세액으로 세금을 때리는 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서 과세 표준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이 1,000만 원 이 비사업용 토지가 1년 6개월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단기 투기로 들어가죠. 그럼 중복되니까 그때는 단기 투기를 내는데 무조건 40%로도 세금을 계산해 놓고 16에서 52로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양쪽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무슨 세율로 세금 때린다? 큰 세금. 그래서 하나만 아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누진세율로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은 무조건 단기 투기는 아니어야 돼. 그럼 얘가 최소한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지만 이걸로만 세금 계산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2년 미만 보유하거나 미등기다면 이걸로도 세금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세금을 다 계산한 다음에 나온 세액 중에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세율로 간다? 큰 세. 정리됐어요? 네. 약간 이제 칸 채웁시다. 자, 등기 가봐요. 등기 가시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이 있죠? 우선 2년 이상을 먼저 채울게요. 2년 이상. 거기 아까 일반은 채웠죠? 비사업용 토지가 2년 이상이면 무조건 누진세율로만 세금 계산하면 되죠? 그럼 몇 퍼센트에서? 16%에서 52%로 적으세요. 16%에서 52%. 지금 어디 정리인지 알죠? 그 다음에 그 위로 가시면, 맨 위로 가시면 1년 미만 보이세요? 그럼 1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야 되죠? 자, 동그라미 1번에는 뭐라고 적으시고요? 100분의 50. 그럼 100분의 50으로 세액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략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적어요? 16에서 52.
그러면 비사명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면 50%로도 세액을 계산하고 16에서 52%로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양쪽 산출세액 비교해서 무슨 세로 세금 때린다? 큰 세. 그다음 그 밑에 1년 미만, 2년 미만 보여 있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 있습니까? 비사명 토지 역시나 두 개 비교해서 무슨 세로 간다? 큰 세액인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100분의 40. 여기서는 단기 투기가 100분의 40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16%에서 52%.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실 때는 우선은 일반을 먼저 기억해요. 일반을 먼저 기억해 놓고 비사명 토지는 원래는 16에서 50인데 그것은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게 미등기 등이나 이렇게 되면은 70으로도 세금을 적용해서 다 계산을 해본다는 거 그렇게.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으로 가봅시다. 이 주택은요, 우선 제가 적어놓고 잡으러 채워드릴게요. 이 주택은 역시나 미등기는요, 100분의 70이에요. 그리고 등기됐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좀 다른 게 얘는 1년 미만 보유하면요, 40%예요. 그리고 1년 이상만 보유하면 투기가 아닌 걸로 가요. 그래서 이때는 6%에서 42%. 자, 그럼 잠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가를 1년 미만 보유하며 또 답변 안 한다. 상가를 1년 미만 보유하면요 50%,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며 40%. 확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상가를 1년 6개월 보유하며 40%,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며 6%, 40%.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가 세금 부담이 낮아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장. 그러니까 같은 1년 미만이지만 세율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보유 기간을 먼저 보시면 다당해요. 물건을 반드시 먼저 무엇인부터 확인하시되 물건부터 확인한 다음에 보유 기간을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물건. 그다음 뭘 확인한다? 보유 기간. 이 순서 놓치시면 미스난다는 거. 자, 그럼 그다음에 문제 내봅시다. 갑시다. 보면서 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비사명 토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인 걸 가정하죠. 자, 주택 미등기요. 70. 상가 6개월요. 50. 상가 50. 6개월 됐죠? 분양권 1년 6개월. 푸는 순서. 분양권 물어봤죠?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보유기간 뭘로 줬어요? 1년 6개월. 40. 50에 왜 나와 여기서? 우리 보면서 틀려 지금. 다시. 공장 6개월 보유. 50. 주택 1년 6개월 보유. 주택 1년 6개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책을 체크해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움직이자니까. 항상 앞에 판서 보고 제가 강의할 때는 책 읽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책을 체크할 때 제 얼굴을 봐.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면 안 돼요. 강사랑 같이 움직이십시오. 책 먼저 체크해서 뭐 하시게. 다시 한번. 1년 미만 보유하면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요 40. 2년 이상이면요 6에서 42. 주택 1년 미만 40. 다르단 말이에요. 1년 이상이면 6에서 42. 시간 30초 빨리 암기해요. 이거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이거는 작년에 여기서 답을 만들었는데. 됐어요? 그러면 자, 다시 이번에 틀리게 말해봐요. 조합원 입주권 6개월 보유. 조합원 입주권 여기 있잖아요. 6개월 40. 안 해 나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예외만 들어갑니다. 이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집중.
주택이 최소한 6%에서 42%로 누진세율로만 세금을 계산하게 한 대전 조건은 여기서 1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고요. 몇 년 이상? 1년 이상. 됐죠? 이제 예비를 들어가 봅시다. 자, 갑시다. 이 주택이 강의부터 하고 체크해 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 단어 자체를 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전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딜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가 하나의 가족이 만약에 이 주택을 갖고 있다. 그때는 투기를 방지해서 이때는 이렇게 과세를 해요. 우리 일반적인 6%에서 42%의 일반적인 누진세율에 여기다가 10%를 플러스 한다고요. 단계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저 몇 %에서 16에서 최고 50이. 근데 여기서 법조문은 16에서 50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6%에서 42% 누진세율에 단계별로 100분의 10을 더한다로 표현해놨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요 1세대가 3주택을 갖고 있다. 이 3주택을 팔 수 있죠. 그때는 우리 일반적인 누진세율인 6%에서 42%에다가 플러스 20%를 플러스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저는요. 26, 최고는 62. 그러면 자 질문. 요 2주택이 결과적으로 누진세율로 가게 한 거랑 요 3주택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누진세율로 가게 한 대전 조건은 단기 투기가 아니어야 되니까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이 누진세율로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똑같아. 만약에 요 2주택이나 3주택이 1년 미만 보유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로도 계산해 본다. 40으로도 계산해 보시라고. 40을 적용하기에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크면 이게 커요. 이 세율이 높은 세율이 크니까. 근데 과표가 만약에 작으면은 이 세율을 적용하기가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40으로도 세금을 계산해보고 이 누진세율로도 세금을 계산해서 양쪽 세액 비교해서 무슨 세율로 간다? 큰 세. 요게 느낌 오셔야 돼요? 이제 채워드릴게. 이제 고개 숙여요. 내 얼굴 보지 말고. 만만치 않아요 이거. 자 밑에 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보이세요? 자 처음에 칸이 미등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는 100분의 70. 100분의 10. 법조문대로 적읍시다. 100분의 70.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 1년 미만 일반 지역을 먼저 적을게요. 일반 지역. 일반 지역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100분의 40.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1년 이상을 먼저 보세요. 조정대상 건너뛰시고 1년 이상. 일반 지역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6%에서 42%.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꼭 1년 이상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우선 1년 이상부터. 1년 이상에 조정 대상 지역 보이시죠? 그 다음 맨 밑에 1세대 2주택 보이시죠? 그럼 거기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1세대 2주택장 이렇게 6%에서 42%로 적으시고 플러스 몇 %? 10%. 100분의 10. 정확히 적을게요. 6%에서 42%를 우선 적으시고 플러스 100분의 10이라 적으세요. 10%를 적지 말고 정확히 법조문으로 100분의 10. 결과적으로 10%.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자 보이세요? 그 다음 어떻게 적으면 돼요? 6%에서 42% 플러스 100분의 20. 네, 그렇게. 우선 1년 이상을 먼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무조건 이 누진세율로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은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1년 이상. 단기 투기는 아니어야 돼요. 지금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암기합시다. 양도소득세부터 1, 2월 달은. 다른 거 암기하지 말고. 됐죠? 근데 그 이제 중간을 채워봅시다. 중간에 보시면 1년 미만 보이세요? 1년 미만 찾으셨어요? 거기 조정 대상 지역에 1세대 3주택자 있죠? 큰 세로 가야 되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100분의 40. 여기서 단기 투기가 100분의 40이니까.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밑에 거랑 똑같이 적으면 돼요. 6에서 42% 플러스 100분의 20.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적으면 돼요. 6에서 42%에 20%로 적으면 돼요. 또는 100분의 20.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1세대 2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할 수 있죠. 그럼 양쪽 세액 비교해서 무슨 세율로 간다? 큰 세. 세율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온 세액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은 뭐로도 세액을 계산해 본다? 100분의 40. 100분의 40을 적용하면 얼마나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적어요? 6에서 42 플러스 뭐라고 적는다? 100분의 10. 이 표 다음 주까지 암기 안 해갖고 오시면은 집으로 쫓아갑니다. 20년 강의 경험, 이 표 다음 주까지 암기하는 사람 제가 장담하죠. 여기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 세 분이 안 될 거라고요. 다음 주에 보시면. 농담하는 것 같죠.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룰이에요. 암기 안 해요. 그러다가 5월달 정도 가서 이제 세법을 포기하거든요. 그럼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라는 건 하셔야 돼요.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표 암기하시고 그래서 일반부터 암기해 놓고 특수한 경우를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이제 총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를 하실 때 순서대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비사업용 토지나 조정 대상 우선 빼세요. 그걸 우선 빼놓고 일반적인 룰을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특수한 경우를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자, 그럼 가보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외에는 미등기는요 100분의 70, 1년 미만 보유요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요 100분의 40, 2년 이상 보유하면요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는요 100분의 70, 1년 미만 보유하면요 100분의 40, 1년 이상이면요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특수한 경우 들어가 보죠. 비사업용 토지는요 원래는 16%에서 52%, 여기서는 10%를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16에서 50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최소한 16에서 50으로 계산하기, 51로 계산하기 위해서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2년 이상인데, 요 비사업용 토지가 2년 미만 보유할 수 있죠. 그때는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50으로도 세금 계산해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40으로도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양쪽 산출세액 비교해서 무슨 세율로 세금 때린다고요? 큰 세.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의 단계별로 100분의 10을 플러스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요 6%에서 42%의 단계별로 100분의 20을 플러스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 누진세율로 가기 위한 건 최소한 몇 년 이상? 1년 이상. 우선 단기 투기가 1년 이상. 맞죠? 그러면 1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는 그때는 100분의 40으로도 세금을 계산해서 양쪽 산출세액 비교해서 무슨 세율로 간다고요? 큰 세. 자, 저를 보십시오. 합격하시는 분들하고 합격을 못하시는 분들 지금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강의 경험. 지금 이 표는요,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 이 표를 이해하고 시험장에서 푼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암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합격자 모임에 보일 것이고, 요거를 뒤로 미루는 분들은 중요한 걸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기간이 길어질 거라는 거. 합격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건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오셔야 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를 정확히 제가 세 번을 이렇게 세워서 질문 드릴 거예요. 저 성격 안 좋은 거 아시죠? 세 번을 딱 이렇게 세워서 딱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의 답변을 못 하잖아요. 내가 더 잘해 드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지 마시고, 자, 넘어가 보시면요 72페이지 72페이지 넘어가셨어요? 자, 그 상단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동그라미 하시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근데 가로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는 두 개가 있죠. 조합원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죠. 근데 분명히 지금 뭐는 아니래. 조합원 입주권 아니니까 뭘 말하는 거야? 분양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분양권을 통한
투기를 방지해서 예외를 둡니다. 밑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요. 세율이 무조건 100분의 50이에요. 그러면 잠깐 들어보세요. 원칙이. 우리 아까 분양권은 오른쪽으로 적용했어요? 왼쪽이에요? 여러분 분양권은 아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여긴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여기죠. 그럼 일반 지역에 있는 분양권은요. 보유기간별로 달라요. 우리 일반 지역이면은 1년 미만 보유하며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며 100분의 40, 2년 이상 보유해야 6에서 40인데 이 분양권이 지금처럼 어디에 있는 걸 팔면 조정 대상 지역을 팔면 이걸 무시하겠다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단기 투기로 가겠다는 거.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뭐로 간다? 100분의 50. 다시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팔면은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그 분양권이 어디에 있는 것을 판다면 조정 대상 지역 무조건 투기로 가겠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로 간다? 100분의 50.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봐봐요. 이게 뭐로 보여요? 요 조정 대상 지역. 자, 요 날짜에 어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된 이후에 분양권을 매입을 했다. 이때는 100분의 50으로 가요. 그런데 만약에 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 이때 가능하죠. 그럼 이때는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일반 룰로 가겠다는 거면 그때는 무조건 100분의 5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간다? 100분의 50, 100분의 40, 6에서 40. 그 다음 그 밑에 다만 봐봐. 다만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뭐 한다? 제외. 그럼 제외한다는 건 무조건 100분의 50으로 가지 않겠다. 그럼 100분의 50으로 무조건 가지 않겠다는 것은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고. 그럼 자, 간단하죠. 우리 일반적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원래는 뭐로 가는 게 원칙인데요? 100분의 50이 원칙인데 그게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되기 전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겠다.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요 100분의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자, 요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밑에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작년 문제. 이게 작년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풀 겁니까? 앞에 거 해답을 보면서 푸십시오. 앞에 거 문제를 보면서. 아직 암기 안 했으니까.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죠? 자, 1번을 먼저 봅시다. 보유기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물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물건. 물건이 뭐예요? 상업용 건물이죠? 그럼 아까 오른쪽인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 외예요? 왜죠? 등기가 됐나부터 확인해야 되죠? 등기됐죠? 그 다음 보유기간을 보셔야 되죠?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세율은 100분의 40. 얘는 맞네요. 옳은지 뭐.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이해하고 풀 수 있어요? 아, 네. 불가능해요. 암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암기하시라고 지금부터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음 2번을 보시면요. 자, 물건부터 확인할게요. 물건이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그럼 아까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죠? 그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죠? 그럼 얘는 100분의 40. 맞잖아요. 아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으로만 나누니까. 그럼 1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맞죠? 그 다음 3번을 건너뛰시고요. 3번 건너뛰시고. 자, 4번을 보시면 지금 뭘 물어봤나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물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됐죠? 근데 과표가 얼마래요? 1200만 원 이하 물어봤죠? 그럼 몇 퍼센트요? 16%. 맞잖아요. 100분의 16. 맞죠? 아까 1200만 원 이하는 최저 구간으로 가죠? 비사업용 토지는 최저 구간의 16%잖아요. 그럼 1200만 원 이하를 줬으니까 몇 퍼센트? 16. 맞잖아요. 동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죠. 보세요. 5번. 미등기 건물 물어봤죠? 그럼 뭐예요? 100분의 70. 맞죠?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그럼 1번, 2번, 4번, 5번은 틀린 거 없죠?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거주자가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물어봤죠? 근데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분의 50.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 맞죠? 왜 틀렸어요? 이게요. 이게요.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답 처리했던 문제예요. 원래 그쪽 그 산업인력공단에 처음에 정답 발표는 3번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왜 다 옳은 지문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요. 지금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우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요. 원래는 100분의 50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물어봤을 때요. 정확히 문제를 내면 가로 열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함으로 우선 썼어야 돼요. 이건 분양권만 적용되는 조문이니까. 그리고 그 말을 우선 뺐고 그건 아니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분양권으로 가정하면 봐봐요. 원래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은 얼마인데 100분의 50인데 아까 제가 다만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되기 전에 이때 계약을 얘는 체결했죠. 그럼 요거 지금 물어봤다는 거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100분의 50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 그럼 뭐로 갈 수 있어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그게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로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 여기를 물어봤잖아요. 요거 예외적인 조문을. 그러면은 100분의 50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보유기간을 원래 줬어야 돼. 문제를 낼 때. 근데 보유기간을 안 줬죠? 그럼 이게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이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말을 이해 가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설명할까요? 나 또 하고 싶어. 봐봐요. 원래는 100분의 50이에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때 이 100분의 50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럼 100분의 50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일반 룰로 가야 되죠. 그럼 그게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0인데 지금 보유기간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오류라고. 보유기간을 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든 정답으로 처리했던 거야. 느낌 와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동그라미 3번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요. 100분의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3. 이게 다 가능하다고. 이게 문제 오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했어. 그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거 문제 오류다. 이거 받아준 거예요. 사람 말을 합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전화 잘 받아요. 응? 뭘 왜 내가 전화하니까 받지. 성격 안 좋은 걸 알아 걔들이.
아유, 이제 머리 아픈 거 하나 넘어갔네요. 3교시는 쉬워요. 3교시 별로 할 거 없고. 왜 이게 문제가 있는 조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린 걸 찾는 것인데 100분의 50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년 미만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을 주고 문제를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오류죠. 이 100분의 50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출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가 가끔 발생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올해 이거를 받아줬다는 게 참 희한한 거야. 원래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주냐면 과목별로 오류 있는 문제 많거든요. 세법도 매년. 그러니까 이제 딱 봐서 올해 2차 학교생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럼 안 받아줘요. 근데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학교생이 적게 나올 것 같으면 받아줘. 이게 전략적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재작년보다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준 이유는 선거 때문에요. 선거. 올해 선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올해 총선이 언제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역대 어느 과거에서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는요. 모든 시험을 거의 쉽게 내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시험 준비를 1년 동안 했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봐. 누구 욕을 해? 이것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건 절대 생각 안 해. 이것들이 표를 읽거든.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총선이 끝나죠. 올해 끝났잖아.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모르죠. 우리 대선이 언제예요? 대선이 내년도 22년도니까 올해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할 적기였어요. 사실은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다들 예상이 극단적으로 어렵게 내지 않을까. 좀 겁을 줘야지. 자, 여기까지 느낌 왔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프린트 받은 거 있어요?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들 풀어보시냐면은 오늘 받은 프린트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보세요. 5번, 6번 빼고 1번부터 4번까지만. 자, 좀 쉬었다 오죠.